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고 여권에서는 절차적인 한결이 있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 이런 요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 변론 재개를 따로 요청을 하지는 않는 걸로 어떤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변론 재개를 요청한다고 해도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 자체가 현실적으로 크지가 않은 상황에다가 지금 현재 선고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변수를 만들지 않겠다 이런 전략으로 풀이가 됩니다. 변론 재개 요청은 법조계에서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무죄를 주장하다가 변론 재개를 신청한다는 것은 유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란다는 그런 의미로 읽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는 점인 것이고 결론적으로 이제 평의 후에는 평결을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구속 취소 때문에 사실 헌법재판관들이 조금 수기하는 모습을 더 보여야 되는 정부적인 판단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 취소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공수처와 관련된 자료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명확히 밝혔다는 것은 이번 탄핵 심판과 구속 취소하는 축구와 야구처럼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형사재판과 헌재 심판은 다르긴 합니다. 그렇지만 축구와 야구도 룰이 제대로 적용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헌재 심판에 있어서 대통령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나 헌재도 그냥 무작정 억지 춘향으로 아무 것이나 해서 재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헌재법과 형사소송법을 기초해야 되는데 형사소송법 예를 들어서 재판이나 소추 중에 있는 거 수사기관에 있는 수사 중인 내용을 송부할 수 없는데 가져다 썼습니다. 그리고 기일 지정도 일방적으로 하고 있고요.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어떤 수사 기록에 대해서 그거는 쓸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고일 날짜 좀 얘기를 해보면 국민의힘에선 변론 재개를 계속해서 해보자 이렇게 좀 주장하는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반면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변론 재개 요청을 안 할 거다 이런 얘기가 좀 어제부터 좀 흘러나오는 것 같은데 이 서로 다른 입장입니다. 왜 다를까요? 네, 이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고 여권에서는 절차적인 한결이 있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 이런 요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 변론 재개를 따로 요청을 하지는 않는 걸로 어떤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변론 재개를 요청한다고 해도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 자체가 현실적으로 크지가 않은 상황에다가 지금 현재 선고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변수를 만들지 않겠다 이런 전략으로 풀이가 됩니다. 특히 헌재가 변론 재개를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사이에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마 후보자 모두 아시는 것처럼 진보 성향이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에 탄핵 심판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매우 불리해질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현재 관저에서 계속 칩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제도 전해드린 것처럼 이 국민의힘의 지도부를 그제 저녁에 관저에서 잠깐 만났다고 하거든요. 더 자세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어제 밤 8시부터 8시 반 정도 한 30분 정도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뵙고 뭐 이런저런 말씀을 좀 나누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30분 정도 식사하신 건 아니고 차 한잔 하시면서 앞으로도 우리 당을 우리 지도부가 잘 이끌어 나가달라 그런 당부가 있어요. 야당에서 당회 집회나 그런 거 좀 하고 뭐 그런 얘기에 대해서 전혀 없었고 뭐 대통령께서도 지금 나온 지 뭐 하루 이틀밖에 안 된 상황이니까 긴 얘기 안 하고 뭐 건강과 관련된 안부 묻고 저기 앞으로도 좀 잘해달라는 취지하고. 네, 김기용 대변인 일단은 윤 대통령이 석방된 지 얼마 안 있어서 국민의힘 투톱이 만났기 때문에 뭐 건강 문제랄지 어떤 안부를 주로 얘기했겠습니다만은 외부로 나가는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변론 재개냐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까지 조율이 되지 않았을까 왜 안 했을까는 또 뭐 궁금증도 있어요. 저는 변론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논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변론이 재개돼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를 많이 내지 않았습니까? 저마저도 여러 기자분들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만약에 그 변론 재개를 할 어떤 정무적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어떤 정무적인 판단을 했다면 저한테도 좀 얘기가 와서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를 했을 텐데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대통령의 어떤 변론과 당이 이런 것들을 소통하면서 뭔가 전략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대통령이 만약에 관저로 복귀한 상태에서 어떤 구체적인 메시지가 나왔을 때 그게 도리어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으로 흐를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헌재 재판관들이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굉장히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헌재의 어떤 결정을 기다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대통령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네. 저는 당 지도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전략상의 어떤 것들을 논의를 해서 그거를 역할 분담을 한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변호인단의 어떤 전략을 믿고 맡기는 상황이다, 맡아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지금 저는 이제 역으로 우리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왜 이렇게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는 거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가 본다면 역으로 보면 헌재의 어떤 구성 8명에 있어서 물론 이제 이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분들을 직접 취재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네. 어떤 분위기를 통해서 이제 기사화되고 어떻게 보면 정보제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빌리자면 4대 4나 아니면 5대 3으로 기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무리하게라도 사실상 이거 최상목 권한대행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한다는 그 얘기가 중도나 국민들을 볼 때는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그런 걸 감수하면서까지 뭔가 이렇게 임명을 압박한다는 거는 역설적으로 헌재의 어떤 분위기가 본인들한테 유리하지 않는다는 거를 반증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강선필 부대변인, 일단은 법조계를 보면 변론 재개가 좀 이뤄질 가능성은 좀 낮게 보인다라고 하는 게 오늘 조간신문들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었는데 어쨌든 윤 대통령 구속 취소 등 추가 변수가 생기면서 논란을 줄이려고 일단 재판관들이 이 수기를 더 거칠 수 있다, 뭐 평일 좀 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마은혁 재판관 문제를 먼저 짚어드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마은혁 재판관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 민주당은 마은혁 재판관이 탄핵 심판에 참여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게 대세적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에 관련된 탄핵 재판은 8대 0으로 될 것을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다르시군요. 여기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이 참여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이번에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국민의힘이 뭐라 그랬습니까? 법원에서 구속 취소했으니까 따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잘했다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최상목 권한대행도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하라고 결정했잖아요. 그럼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거기에 대해서 따르지 마라고 하는 거죠? 이거 선택적인 거 아닙니까? 이게 잘못된 겁니다. 따르고 나서 헌법재판소에서 정무적으로 탄핵 심판에 참여시키든 안 시키든 그건 거기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공무원은 법을 지켜야 된다는 점인 것이고 변론 재개 요청은 법조계에서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무죄를 주장하다가 변론 재개를 신청한다는 것은 유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란다는 그런 의미로 읽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는 점인 것이고 결론적으로 이제 평의 후에는 평결을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구속 취소 때문에 사실 헌법재판관들이 조금 수기하는 모습을 더 보여야 되는 정부적인 판단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 취소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공수처와 관련된 자료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명확히 밝혔다는 것은 이번 탄핵 심판과 구속 취소하는 축구와 야구처럼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률가도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무적인 판단으로 어떤 국가적인 갈등을 조금 예상을 해서 시간을 조금 더 연기할 수는 있지만 18일 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첫 변론이 시작됩니다. 그걸 연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희는 17일 이전에 이것을 정리하겠다라는 시그널로 익힐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님 반론 있으십니까? 저는 강성필 위원장의 그 생각은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민주당의 행동은 전혀 생각과 다른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초조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형사재판과 헌재 심판은 다르긴 합니다. 그렇지만 축구와 야구도 룰이 제대로 적용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헌재 심판에 있어서 대통령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나 헌재도 그냥 무작정 억지 춘향으로 아무 것이나 해서 재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헌재법과 형사소송법을 기초해야 되는데 형사소송법 예를 들어서 재판이나 소추 중에 있는 거 수사기관에 있는 수사 중인 내용을 송부할 수 없는데 가져다 썼습니다. 그리고 기일 지정도 일방적으로 하고 있고요.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어떤 수사 기록에 대해서 그거는 쓸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형사소송법 20조가 형사소송법이 2020년도에 개정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헌재에서는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사용했다는 그 이유로 이거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헌재가 헌법 위에 있을 수도 없고요. 국민 위에 군림할 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헌법재판소에서 형사법을 이제 준용한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준용한다는 것이 꼭 그대로 갖다 쓴 건 아니고 헌법재판소에서 또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 건데 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도 있지만 더 가까운 사례로 이상민 장관과 또 검사 안동원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잖아요. 그럼 좀 국민의힘과 저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재판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누구나 그렇잖아요. 내가 재판장인데 자꾸 저를 공격을 해요. 그러면 좋은 결론 내리겠습니까? 그래서 재판 전략상으로도 저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들이 많이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